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보니까요. 자이젠님이신가요? 오프라인 강의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하고요. 오프라인 강의 하면 뭐 할 겁니까? 오프라인 강의 해봤자 전달하는데 한계가 따라요. 저도 옛날에 오프라인 강의 많이 했습니다. 카페에서 하면서 회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봐가지고 경매 입문, 권리 분석,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거 제가 여기서 이 채널에서 다 말씀드린다니까요. 그거 돈 안 받고 공짜로, 그죠? 근데 굳이 오프라인 해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좀 멀리 계신 분들은 말이 또 차 타고 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아마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이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간혹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 투자를 하는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여기 제가 방송하는 여기가 공간에 보면요,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두세 명 정도 앉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빔 프로젝트하고 뒤에 칠판도 다 있거든요. 칠판도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에 있어서 실제 투자할 사람들, 공부할 사람들은 이제 이게 채널에서 공부하면 되고, 그죠? 공부할 사람들 채널에서 공부하시고, 실제 돈 넣고 배팅할 사람들끼리 해서 어떤 투자 클럽. 근데 이놈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이제 조금 사람 만나는 것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광원님 들었었네요. 반갑습니다. G 셰프님. 지광원님이 셰프님, 셰프. G 셰프. 네. 자, 이게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대전지방법원 여기에 보면은 홍성지원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게 또 2015 타경에 6,367호 사건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은 지분 매각이잖아요. 그죠? 지분 매각인데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2천만 원 쓰셨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어요. 요거는 지분이 9분이 2지분입니다. 9분이 2지분인데 그러면 적대 지분은 얼마입니까? 9분의 7지분이잖아요. 그죠? 9분의 7지분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미납을 한 상태에서 미납하게 되면은 가격에 저감 없이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때 유찰돼 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2차 매각일 날 2차 가격 최저 가격이 1,092만 원인데 7명이 엉쳐놨었네요. 싸기 때문에 입찰한 건지 모르겠어요. 1,576만 9천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분이 제가 조금 전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작업을 하신 분이지 않겠는가. 작업한 물건이다. 작업한 물건이다. 왜냐면 이게 2천만 원에 128% 확 질러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 매각기일 날 아마 단독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 지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있을 수 있죠. 확 질러버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지분권자가 있으면요. 지분권자들이, 예를 들어 지분권자 같은 경우는요, 공인자 우선 매수 신고를 1회에 하나에서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지분권자가, 예를 들어가 5명이다. 그 중에서, 한 명은 요 지분이 경매 넘어왔으니까 안 되고 4명만에 공인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A와 B와 C와 D 이런 식으로 나눠보자 이거죠. 했을 때 각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차 예를 들자 먼저 요 봐가지고 우선 매수 신고를 1차 기일에 잡혔다 그러면 그 전에 A라는 사람이 우선 매수 신고를 하고 1차 기일 날 패스해버려. 그럼 A한테는 우선 매수 권리가 인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유찰돼가지고 2차 기일이 잡힐 거 아닙니까? 2차 기일 전에 또 B라는 사람이 우선 매수 신고해. 그럼 이게 의도적으로 입찰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듯이 의도적으로 입찰 금액을 낮춰버렸는데, 아니면 또 이분들이 요 날짜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니면 안 하고 또 매각일 당일날
우수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려고 딱 와봤는데, 어머야, 양모시는 양반이 1,500만 원 확 질러버렸네. 우악!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냥 뭐, 포기를 하지 않겠느냐, 타지분권자들이.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말이죠. 특히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옛날에 옛날 이야기지요. 그 다음 카페에서 할 적에. 그 회원들한테 1차기일 날 제가 상당히 많이 추천했습니다. 1차기일 날 훅 들어가 버리시오. 1차기일 날 훅 들어간 상태에서 상대방이 엄마야 할 적에 말이지, 지분권자, 타지분권자 많다더라 그러면 당신들 지분권자 몇 명이야? 5명이야? 5명이야? 알아서 봐가지고 한마디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죠? 에이, 너 이번에 무슨 매패? 빠져 뺐어? 유찰되죠, 그죠? 20% 내 30%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B, 당신 우수 매수 신고해. 또 남의 우수 매수 권리 행사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입찰 들어오면 그때 저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안 들어왔다 그러면 패스. 유찰되는 거 아닙니까? 유찰되면 또 이제 다음에는 C라는 지분권자한테 당신 이제 우수 매수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입찰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1차기일날 들어가서 막 했어.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큰 돈이 안 돼요. 뭐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유형의 물건은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걸 직업 삼아 그냥 계속 한다는 건 사람 초잡스러워집니다. 추잡스러워진다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1,576만 9천 원에 이분들이 지분을 여기 이제 보십시오. 1,576만 9천 원인데 9분의 2지분입니다. 9분의 2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아파트네 이거든요. 아파트 해가지고 주공 아파트네 이거죠. 동대동 주공 아파트 209호 116동 209호입니다. 요거만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음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건조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 지분해가지고 아마도 이게, 뭐 상속됐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이거 등기번호 한번 볼까요? 상속됐네, 상속. 상속됐으니까 등기번호 잠깐 보겠습니다. 등기번호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네.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면 말이지요. 상속돼 있죠, 그죠? 상속해가지고, 한 분, 지분권자가 2분, 3분, 4분이잖아요. 4분 중에서 한 명 지분이 경매 넘어왔으니까 이분은 이제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니까 경매 신청 못 하다니까 우선 매수 신고 못 합니다. 그럼 이 건 같은 경우 세 사람이 저요해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유찰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1차기일날 훅 들어가가지고 낙찰을 받아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덜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해가지고 이제 뭐 자꾸 말씀드리는데 큰 돈은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 뭐다? 청구액이 안 했습니까? 400만 원이죠. 그죠? 청구액이 요따만해야 돼. 작아야 돼. 청구액이 작고 또 하나 더 여기 보니까 지분권자가 4명인데 이게 이렇듯이 국민은행 같네. 국민은행에서 저당권을 떡하니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리들은 소위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경우는 바람막입니다. 바람막. 아주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힘이 되거든요. 만약 이런 권리가 없더라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역경매에서 뒤통수 팍 두드려 맞으면 여기 엄청 아파요. 봐가지고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지분 말씀드리면서 역경매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인데 뭐 카페 회원인지 아닌지 모르겠고요. 근데 서울 쪽에 서울 남부지방법원 쪽에 주택 7분의 2인가 9분의 2 같아요. 그 낙찰 받아가지고 자기나 떴던 봐가지고 이제 소위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게 지분 경매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지분 요만큼 낙찰 받아가지고 타지분을 그냥 싸게 내 먹으려고 딱 폼 잡고 있는데 타지분권자가 뭐 자기 지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핵분열에 의해 가지고 말이지 각계전투로 막 나가버리니까 이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 완전히 빼다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에 1억
정도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억이라는 자금이 얼마 정도 묶여 있었느냐, 4년 정도 묶여 있다. 결국은 뭐다? 자기 지분을 상대방한테 팔고 나와버렸습니다. 자, 제가 제 지분을 상대방한테 판다 했을 적에 제가 상대방의 우위에 점하였다. 보다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름대로 어떤, 가격을 제대로 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봐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 빼다 박아도 못하는 거야. 빼박이야, 빼박. 그럼 어떻게 자기 지분을 판단했을 적에는 어떻게, 최대한도 어떤, 최대한도 수익이 작게끔, 작은 상태에서 한번 자기 지분을 팔고 나왔지 않았겠느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람막이, 여기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우리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공아파트 116동 209호입니다. 116동 209호인데요. 이걸 다시 경매 정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2017 타경입니다. 2017 타경에 16825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에 소재하는 주공아파트 116동 209호.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예. 이 보니까 이제 사건 번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타경에 16,825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이 아까 1,576만 9천원 1,576만 9천원에 낙찰받았어요. 이번 지분이 보니까 9분의 2 지분입니다. 네? 9분의 2 지분이에요. 9분의 2 지분인데 이거 다시 지워버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건 같은 경우에 3,531만원에, 야, 이거 절반에 낙찰됐네, 그죠? 자, 보십시오. 3,531만원인데, 여기서 경매비용 한 230만원 정도 더 갖다 치고, 순수한 배당 금액을 3,300만원을 보자, 이거죠? 여기서 이분 지분이 아까 보니까 9분의 2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계산기 한번 잘 보시면 눌러볼게요. 3,300 곱하기 2 나누기 9 하니까요. 이분들한테는 733만원이 배당이 됩니다. 733만원이 배당되는데 이분이 최초 지분 낙찰 받을 적에 얼마에 낙찰 받았느냐 그러니까 1,576만 9천원에 낙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한 절반 정도밖에 자기 원금을 회수 못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약간 말씀 안 됐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니까요. 최소한 5군데 들어간다니까요. 기본적으로 5군데 되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 1등 깨야 되죠. 그 다음에 가등 깨야 되죠. 다음에 가처분 등 깨야 되죠. 그럼 또 뭡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해야 되죠.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경매. 이게 5군데잖아요. 그러니까 1,576만 9천원이다. 근데 봐서 뭐 자기네들이 단독적으로 다 했다 치더라도 최소한도 1,800만원 정도는 원가가 1,800원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1,800만원 투자를 했는데 한 2, 3년 후에 700여만원 배당 원금 중 700만원 정도 회수한다? 그럼 나머지 한 1,100만원은 어이구야 마이너스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분 경매는요, 내가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내 지분을 상대방한테 팔거나 아니면 상대방 지분을 내가 사거나 아니면 내가 같이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지분을 같이 공유부동산 전체를 같이 팔거나 이래야 했을 적에 어떤 수익이 보장되는 것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지분 같은 게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소송에 의해서 경매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래야 했을 적에 뭐 100% 다 마이너스다 그건 아니에요. 그 물건 따라 다 틀립니다. 물건 따라 물건의 위치에 따라 다 틀려요. 이 건 같은 경우 뭡니까? 위치가 보면 저쪽 지방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것도 아마 24강 바로 직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치가 좋고 물건 종벌이 좋다 이게 아파트다 이거지. 지분을 낙찰 받았다 이거지. 그러면 그건 의도적으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 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붙이는데 소송에 의해서 경매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최소한도 1년 반 내지는 2년 정도 걸려요. 그럼 내가 2021년도 11월 달에 아파트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상대방이 협조적으로 나와도, 야, 저거 봐라. 저 동네 보니까 값이 팍 치고 올라갈 것 같네? 예? 아유, 내가 보니까 내 자금적 여유가 있네? 그럼 어떡한다더라? 어때부터 내 휴대폰 번호 바꿔버려. 바꿔버려. 전화 받지 말아버려. 전화 안 받고, 막바로 어떻게, 공유물번호 소송제기해서, 공유부동산 정보를 빡 경매를 붙인다더라. 근데 소송에 의해서 경매까지 한 최소 한도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021년도 11월 달에 낙찰받았는데, 결과물은 2023년 11월 하반기에 결과물이 나온다. 근데 그때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슉 올라갔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나왔던 예를 들어 2분의 10은 낙찰 받으면은 그만큼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가지고 그때는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이것도 제가 아마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니까 이 사례를 제가 소위 발굴하죠. 발굴. 저 발굴 잘합니다. 예. 근데 보니까 어떤 게 그러니까 물건지가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강남구 일원동인데 단독주택인데요. 단독주택인데 보니까 이 지분 2분의 1을 말이죠. 4억 6천만 원인가 낙찰받았어요. 4억 6천 원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소송도 되게 안 했어요. 같이 팔아버렸어.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지? 12억에 팔았어요.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12억이면 12억의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6억이죠. 6억, 그죠? 이것도 제가 나중에 2편에서 이 사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사례는 제 카페 현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 야, 그럼 어쨌든 표면적으로 4억 6천만 원 배팅해가 6억이다. 1년 만에 그럼 얼마입니까? 1년 만에 얼마? 1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양도소득세 뭐 좀 내긴 내야겠죠. 그죠?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가지고 한 7천만 원 내라, 절반 내라. 그러면, 아까워요, 솔직히. 내 돈 벌었는데, 양도소득세 내라 그러면 조금 아깝더라고. 괜히 돈은 쇠가 빠지 내가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연구해가 돈 벌었는데 왜, 나라에서 말이지 그냥 국세청에서 딱 째려보고 있으면서, 양도소득세 내라고 그런 얘기. 그럼 반대로 말이지. 내가, 부동산 투자 활동을 잘못해가 내가 마이너스가 났다 하면, 오히려 국세청에서는 이 보전을 해줍니까? 야, 당신 투자가 마이너스니까 오히려,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1년 전에 한 4억 6천만 원도 배팅해가지고, 이게 지분 금액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는 어디 그 영상물 보게 되면 말이죠.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그 지분을 타 지분관자 판다고 그러는데, 그거 참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니? 지가 해봤냐고. 전 그런 말 묻고 싶어요, 봐가지고. 해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거든, 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분 경매는요, 지분 경매뿐만 아니라 법원 경매는 럭비공입니다,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는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있나 없나 그걸 좀 체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괜히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상대방이 말이야 지분 사람은 악감정이 있어 누가 살려면 어디 있겠냐고. 왜 없어? 많은데 봐가지고 심지어는 말이야 지분을 낙찰 받은 상태에서 입찰 받은 10% 납입했잖아요. 그죠? 10% 납입하고 나서 또 보니까 타지분권자들이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잔금을 자기네들이 주겠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이 편에서 오픈해 드릴게요. 잔금을 자기가, 이 물건 담아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1억 8천만 원인가 지분을,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6분의 1 지분인데. 1억 8천만 원인가 낙찰 받았는데, 그러면 한 10%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20만 원 정도 자기 입찰 받은 거면 더 갖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1억 6천만 원 돼서 자기가 어떤 잔금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며칠 하니까 딱 저쪽에 연락 오죠. 우리가 잔금을 줄 테니까. 그런데요. 그 대신에 우리 따닥 합시다. 따닥이 뭔지 아시죠? 그죠? 따닥. 뭐냐면 당신 앞으로 소유권 넘기 함과 동시에 우리 편으로 다시 소유권 넘기자 이거죠. 그럼 보고 이분 입장에서 보고 그럼 나는 뭐냐고. 내가 아무런 뭐도 없이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플러스 알파 이런 게 발생된다니까요, 이게. 근데 이게 플러스 알파인데 이거는 참 이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뭔가, 소득이 있는데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금전적인 수익이 발생됐어요. 발생되었는데 불구하고 세금을 내려고 해도 어떤 근거가 없어. 난 세금 내고 싶어. 환장하겠어요. 근데 세금 내려고 해도 세금 내야 될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봐가지고. 이분 같은 그런 케이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분 경매 역시 마찬가지로 럭비공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역경매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계시면 그분이 등기부상에 살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살아 계시는지 생존해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그건 임장을 통해 띵동 누나가 할배 살아있는기요 할매 살아있는기요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확인 안 하고 말이지, 낙찰받고 나서 띵 가보니까, 아이고, 등기부등본상에 살아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가셨네. 그럼 봐가지고 그때 좀 말씀 안 드렸습니까? 형제지간에 우애 있는 집안들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났다가 맨날 싸움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봐가지고, 이제 뭐, 저기요,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 저 지분을 당신들 앞으로 상속등기 하시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즉 째려볼 겁니다. 아이, 뭐로 해요. 답답은 당신이 하지. 그럼 본인이 이제, 예, 우리는 지분 낙찰받아. 최악의 경우가 뭐냐니까,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타지분권자 일부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나머지 지분권자들은 자기네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안 해요. 비용 들어가고. 왜 뭐 할 필요가 뭐 있냐니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더라? 목마른 자 우물 파는 식으로 지분 낙찰받은 지가 대의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속인들한테 상속됐잖아요. 그죠? 그럼 또 두 번째 뭐다 이게지. 상속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제기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어여빨리 경매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환장해버려. 얼마 남지도 않는데 말이야. 이것저것 다 떼주고 남으면 정말로 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매하시는 경매인들 안 했습니까? 너무 질르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한테 누가 옆에서 막 뭡니까 부추겨가 막 지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 옛날에는 그런 사람 부류들이 있었어요. 컨설팅 하시는 분들, 컨설팅 하시는 분들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일부 컨설팅 업체들 중에서 말이죠, 바지를 앞세우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죠? 예. 앞바지, 뒷바지, 무슨, 변형된 바지, 오줌 싼 바지, 별 바지 다 있어요. 봐가지고, 바지를 앞세워가지고, 의뢰인들 완전히 혼을 빼게 해가지고 말이죠. 왁! 정말로 높은 고가로 낙찰받게 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 봐가 일단 낙찰이 돼야지만 자기네들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의뢰인 지하면 돈을 벌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죠. 봐가지고. 네.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또 옆으로 또 빠져나가 버렸네. 아이고, 참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또 이거 지워버리고요. 일단 여기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이 건 역시 마찬가지, 아까, 참, 하다 보면 또 까먹어버렸네. 잠깐만요. 홍성이 이제 이게 1,8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고, 여기 이분이 지분 낙찰 받아갈 적에. 3,531만 원인데, 아까 3,300, 그죠? 3,300에서 9분의 2 하니까, 죄송합니다. 계산기 다시 한번 누를게요. 3,300 곱하기 2 나누기 9 하니까 733만 원, 그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요건 같은 경우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가 아니고, 이 가등기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됐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게, 이 물건을 낙찰 받으신 분 있잖아요. 이 물건 낙찰 받으신 분이 이게 7,200만 원짜리인데, 이게 7,200이 진짜 현재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면 이분 돈 벌었어요. 아니, 7,200짜리를 절반에 낙찰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절반에 낙찰받고 가등기 이것도 완전히 무력화 시켜가지고 소송에 의해서 가등기를 확정 판결해서 말수있게 버려도. 그럼 예를 들자면 7,200이 이게 실제 매매 가격이다. 근데 그럼 이 사람 얼마 주고 산 겁니까? 3,500만 원 주고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잠깐 내려가 봅니다. 네, 내려가 보니까 이분도 뭐 똑같아요. 패턴이. 예, 지분에 대해 가지고 강제경매 이것도 그전에도 이거 이 지금 완전히 강제경매는 막 부동산 걸레가 다 돼버렸네. 그죠? 그 상태에서 또 이분들이 가등기 했잖아요. 가등기가 또 가처분도 깨고 말이야. 이분 또 강제경매 했네. 이게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한 상태에서 보니까 여기도 보면요. 자, 이런 것도 보십시오. 여기 매각 물건 명시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매각 물건 명시서를 보게 되면요. 가등기가 뭐 인수가 되니, 이게 나와 있네요. 그죠? 가등기는 같은 경우는 갑구 순위 7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형식적으로 소멸이 안 된다, 이게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등기부등본 잠깐 보자 이거죠. 가등기 보니까 이 가등기는 말이죠. 이 사람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한 거예요. 제가 24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분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할 적에는요, 각계격파입니다. 지분권자별로 분석하셔야 돼.
이 건전한권 지분이잖아요. 이건 이제, 국민은행에서 말이죠. 국민은행에서 이것도 저당권 변경 등기했을 것 같아요. 요건 뭐, 우리 본 김에, 저당권 변경 등기된 이제 등기부등본 잠깐 보죠. 이게 뭐, 잠깐만 화면을 좀 추적할게요. 뭐야, 잠깐만요. 저당권이, 이게 1번 저당권인데요. 나와 있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지분을 낙찰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됩니다. 지분, 이 저당권 변경 등기도 이게 강제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저당권이 이게 변경 등기 됩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2편으로 패스하십시오. 2편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맛보기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시고, 다음 여기에서 보니까 지분에 대해서 분석한다 할 때 뭐다 이게 지분 물건 같은 경우는 각계격파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 국민은행의 건전한권은 누구에 대한 지분이냐? 그러니까 타지분권자입니다. 그죠? 타지분에 대한, 이게 권리분석은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타지분에 대해서 권리분석한다. 그렇게 이게 저당권 국민은행이 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요 지분은 양모씨라는 분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양모씨 같은 거 양모씨 겁니다. 양모씨 거 해가지고 권리분석해 보자니까 양모씨 지분에 대해서 말이죠. 가등기 해놓고 가처분 등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강제, 전부 강제경매 됐다고. 그럼 어쨌든 강제경매 돼 있는데 양모씨 지분에 대해서는 요 강제경매 여기에 말소기준 권리 되니까 가등기, 가처분 등기 인수가 되는 것이고 요 타지분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요것이 저당권 여기 말소 기준 권리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요게 이것도 소멸 기준 권리인데 여기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요 강제경매 이것도 하나의 소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보니까 요거 보십시오. 이것도 이 가처분은 또 소멸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또 보니까 이 가등기 인수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등기부등본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 보여드리고 가처분은요. 일단 목적 달성을 다 했기 때문에 소멸된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같은 주공아파트 116동 209호입니다. 116동 209호 해가지고요. 잠깐만요. 넘어갈게요. 116동 209호 해가지고 등기부등본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116동 209호. 여기 보시게 되면요. 주공아파트 116동 209호죠. 116동 209호입니다. 이게 가등기가 또 어디 나올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상속에서 이제 설정 넘어온 상태에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요건입니다. 이 지분에 대해서 여기 이분도 보니 경매로 낙찰받은 것 같은데 이분도 보니까 또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이분이 양모씨라는 분이. 근데 이분 지분 전부 하면 안 돼요. 일부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가등기인데 일단 7번 가등기잖아요. 5번 지분에 대해서 7번에 가등기라서 했다 이거죠. 그러면 7번 가등기가 뭐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되는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7번 가등기 해가지고요. 보면 밑에 나와 있네요.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해서 법인에서 이걸 가져가셨네요.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가등기 말소죠. 그죠? 뭡니까? 확정 판결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분들은 2018년 11월 14일 날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가등기 말소가 2020년 4월 8일 날 확정 판결 나가지고 2020년 5월 4일 날 가등기 말소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게 기간 차이가 보니까 약 한 1년 한 반 정도 걸렸겠죠. 그죠? 1년 반 정도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낙찰 받으신 분이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해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확정 판결인데 이 사건 번호가 나오면 말이죠.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그 판결문 제공 신청하는 난이 있거든. 그거 하면 되는데 이 사건 번호가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판결 내용이 도대체 뭐로 어떻게 꾸며져 있냐. 그게 참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인에서는 이 가등기를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2020년 해가 제3자한테 뭐 4,400에 팔았다고 그러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글쎄 봐가지고 4,400이다. 4,400인데 여기에 잠깐만요. 이게 이분들이 2018년도 이 당시에 7,200인데 그죠?
3,500만 원에 낙찰받아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소송 진행하면서 소송 비용도 이것저것 다 들어갔는데 4천여만 원을 팔았다? 뭐 팔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일단 1차 감정 가격이 7,200이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물건이 현재 7,200만 원 전체가 경매가 나왔다고 했을 적에는, 이게 지분을 낙찰 받았을 적에는 이게 물건에 대한 전체적 가치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가등기를 하더라도 지분 전부에 대해서, 현재 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제 말씀 단디 잘 들으십시오. 단디 잘 들으시고, 제 말씀이 조금 의심스러우시다 그러면요, 그 전문가들한테 한번 상담을 해보십시오. 근데 가등기 지분 전부에 대해 가등기를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희 핵분열에 의한 각계 전투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지만 가등기가 어쨌든 소멸한테 인수되는 그런 가등기 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한 10분 정도 조금 오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말이죠. 이 천상 2021년 11월 8일자 해가지고요, 하루 더 우리가 또 선순위 가등기 관련된 사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일곱 개 있어요. 그건 제가 어쨌든 11월 8일날 제가 다 맞춰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